네, 이번 챕터 9에서는 정답지 없이 데이터 속 패턴을 찾는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장의 분류와 회계에서는 타겟 Y를 맞췄습니다. 인퀄리티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타겟 Y를 맞췄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타겟 Y 없이 피처 X만 있습니다. 쇼핑몰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슷한 고객을 묶는 K민즈, 새 피처를 두 개나 세 개 핵심 축으로 묶는 PCA, 밀접한 영역과 노이즈를 찾는 DB스캔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군집파의 대표 알고리즘 K민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 PCA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축을 줄이는 PCA 말씀드려 보고 마지막으로 DB스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에는 피처 X,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지도학습에는 피처 X와 타겟 Y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가지고 데이터 타겟을 예측하는 건데요. 비지도학습에서는 정답이 없고 피처 X로만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대신 데이터 자체의 숨은 구조와 패턴을 이제 발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동물 카드를 받았는데 정답지 없이 동물 카드를 보고 이건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거, 이건 날개 없어서 날아다니지 못하는 거 이렇게 패턴을 보고 스스로 묶어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대표 과제는 군집파와 차원 축소입니다. 군집파와 차원 축소입니다. 군집파는 나이와 구매, 비슷한 고객을 자동으로 묶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차원 축소는 피처들이 많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 피처들을 정보를 손질을 최소화하면서 적은 수로 요약하는 피처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개의 설문 항목을 두세 개의 핵심 역량으로 정리한다. 이런 거를 차원 축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실습 데이터는 쇼핑몰 데이터입니다. 쇼핑몰 고객 200명의 기본 정보와 소비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로서 나이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패턴으로 매뉴얼 인컴, 그 다음에 스펜딩 스코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K민즈 실습에서는 고객 유형을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연간 소득과 소비 점수 두 가지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민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K민즈는 먼저 만들 그룹 수 K를 정하는 겁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K를 5개 정할 거고요. 딱 5 중립점을 무작위로 이제 배치하게 됩니다. 각 중심점에 맞춰서 고객을 할당합니다. 이제 중심점을 무작위로 찍고 가장 가까운 고객들을 이제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배정된 고객들의 중심으로 다시 중심점을 이동합니다. 평균으로 중심점을 이동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중심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종료하게 됩니다. 코드를 말씀드리면 코드는 앞에 분류 회계와 비슷합니다. 보시면 사이키먼에서 K민즈를 선언하고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라서 그래프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선언했습니다. 불러왔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고 피처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여기선 타겟 선택이 없죠. 피처만 가지고 하니까 타겟 선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K민즈에서 클러스터의 개수, N 클러스터, 랜덤 스테이트, 10번 반복. 이게 K민즈는 처음에 아무 때나 이제 K 값을 뿌려놓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반복해서 가장 안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거고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서 K민즈 라벨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상위 5개를 확인하는 건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커스터머 1번은 클러스터 4번에, 커스터머 2번은 클러스터 2번에, 커스터머 2번은 클러스터 4번에, 3번은 4번에, 4번은 2번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네. 아까 N 이니셜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10. 그래서 무작위 시작을 10번 반복해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선택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 라벨만 보면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시각화해 봅니다. 앞서 배웠던 플로팅을 해보는 건데요. 스캐터 플롯을 사용합니다. 스캐터 플롯에서 X 라벨, Y 라벨 하고 Q, 데이터, 팔레트 이렇게 이제 분지파를 시각하고 이제 보여주기 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떠십니까? 여기 X축에 애뉴얼 인컴, Y축에 스펜딩 스코어가 들어갔는데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요색, 파란색 이렇게 분류가 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애뉴얼 인컴이 낮은데 스펜딩 스코어도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할인이나 가성비 추천하고 또 애뉴얼 스펜딩은 높은데 소비가 낮은 요 그룹에선 품질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또 애뉴얼 인컴은 낮은데 스펜딩이 많은 요 그룹은 프로모션이나 신상품을 보여주고 애뉴얼 인컴도 많고 소비도 많은 여기는 이제 VIP나 프리미엄 혜택 주는 마케팅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K민즈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같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PCA입니다. 차원은 피처의 개수입니다. 여기서는 피처의 개수가 3개 말씀드렸는데 AG, 애뉴얼 인컴, 스펜딩 스코어 이렇게 3개였는데요. PCA를 통해서 2개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피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 피처를 조합해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한 세 축을 만드는 거고요. PC1과 PC2 이렇게 세 축 두 가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복잡한 3D 조각상 핵심 특징을 2D 그림자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PCA는 데이터가 퍼진 정도인 분산을 가지고 세 축을 찾기 때문에 값의 범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활용해서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코드를 보면 이렇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일링 필요하고 사이클런의 PCA 불러오면 됩니다. 차원축도 사용한 피처는 age, annual income, spending score 이렇게 하고 엑셀 피처를 주장하면 됩니다. 다음 스케일링 해주고요. 그 다음에 PCA에서 두 개의 컴포넌트로 요약하겠다. fit transform, 스케일드 된 거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PC1, PC2에 PCA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PC1과 PC2 좌표가 되고요. 이 좌표의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첫 0번 고객은 PC1은 마이너스 0.615, PC2는 마이너스 1.764 이런 식으로 좌표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아까 세 가지 피처가 두 가지로 요약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요약이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캐터 플러스로 PCA로 두 가지 축을 그려볼 텐데요.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PC1, PC2. 앞서 우리 그 K민즈 클러스터링 한 거를 이렇게 그대로 뿌려봤는데요. 그러신가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피처 두 정도를 줄였지만 우리 고개를 구분한 핵심 글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K민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원형에 가까운 그룹을 가정하고요. 점을 찍고 이 점과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형에 가까운 그룹을 가정합니다. 모든 데이터에서 어느 그룹이든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데이터가 할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구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DB스캔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DB스캔은 그룹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데이터가 얼마나 빽빽하게 밀도 있게 모였나 요걸 기준으로 군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군집에 속하지 않은 데이터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건 노이즈로 구분하게 됩니다. 밤하늘의 위성 사진에서 도시를 찾는 걸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불빛이 빽빽한 곳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드문드문 떨어진 곳은 도시에 속하지 않는 시골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이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PS는 한 데이터에서 이웃이라 인정할 거리 요거를 이제 보게 되고요. 같은 동네를 보는 방송입니다. 그다음에 min samples는
그 변경 안에 몇 개의 이웃이 있어야 밀집 지역의 중심을 인정할 것인가. 요거를 보는 겁니다. 실습 데이터에서는 요거는 0.5, 요거는 5로 갑니다. 코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코드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인스턴 스케일러 해야 되고 dbscan 임포트해서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하고 스케일링 하는 건 똑같고 dbscan, eps, min samples 여기에 0.5를 집어넣고 프리뷰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답변 추가하고 개수 확인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0번 dbscan이 두 가지로 클러스터링을 했고요. 그러니까 K민은 5개에서 5개로 클러스터링 했는데 dbscan은 그 5개, 10개 이런 걸 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클러스터링 한 거고요. 0번, 1번 두 가지 클러스터링이 만들어졌고 0번에는 157개, 1번 클러스터에는 35개 이렇게 두 개가 구별된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노이즈인데요. 노이즈는 8개, 8명, 8고객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각화도 한번 해볼 건데요. 시각화는 이렇게 할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스캐터 플러스입니다. 스캐터 플러스 선언해서 시각화하면 되고요. 결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0번이고요. 여기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번을 묶인 거, 1번을 묶인 거고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이 이제 노이즈입니다. 8명이 노이즈. 이렇게 돼서 K민지가 5그룹으로 모두 넣었던 것과는 달리 db스캔은 이 노이즈까지 별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민지는 우리가 그룹수 K를 먼저 정하고 각 고객을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할당해서 할당하는 방법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거고요. PC에는 그룹을 만드는 모델이 아니라 여러 피처를 핵심 주성분으로 요약해 데이터를 적은 차원에서 표현하는 거고, db스캔은 그룹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밀접한 영역으로 군집을 찾는 거.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노이즈 플러스로 나눠서 마이너스 1이다. 노이즈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db스캔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타겟 Y 없이 피처 X만으로 데이터 패턴과 구조를 발견하는 겁니다. K민지는 중심점 반복해서 옮겨다니면서 고객을 묶는 거. 실습 데이터는 고객을 묶는 거고 6개로 그룹을 묶은 거고요. PC에는 스케일링한 데이터를 새 피처로 스케일링한 데이터를 PC1, PC2 이렇게 두 축으로 줄이는 걸 PC 이렇게 이걸 활용했고요. db스캔은 이제 EPS와 min 샘플수 밀집 영역을 찾고 고객 노이즈로 구분하는 노이즈까지 구분하는 db스캔 있습니다. 네, 어쨌든 모델 이름보다는 뭐 중심점, 핵심축, 밀도라는 판단 기준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